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37. 동남풍을 부른 공명. 방통의 말대로 배들을 연결한 조조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배 덕분에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조조군의 책사 정욱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승상,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아 뱃멀미로 고생하지 않는 것은 좋으나 만약 적이 불로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조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점은 이미 생각해 두었소. 불로 공격하려면 바람이 있어야 하지. 그런데 지금은 11월이요. 차가운 북서풍만 부는 계절이지. 우리는 북쪽에 있고 적은 남쪽에 있지 않소? 만약 불로 공격한다면 정작 불에 당하는 것은 저들이 될 것이오. 이 이야기를 들은 장수들과 모사들은 조조의 탁월한 식견에 감탄했지요. 이 사실은 주유에게도 걱정거리였습니다. 결국 화병을 얻은 주유가 붉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가진 약과 치료법을 써봐도 주유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노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명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도독의 병을 고칠 좋은 약이 있습니다. 노숙은 크게 기뻐하며 공명을 주유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명은 주유 앞에서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이르더니 종이 위에 몇 글자를 적어 주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주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조조를 무찌르려면 불을 써야 하는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나 오로지 동남풍이 빠졌구나. 주유는 이미 공명이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마당에 더 숨길 것이 없다 생각하고 공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단을 세우고 술법을 쓰면 사흘 동안 동남풍이 불게 할 수 있습니다. 11월 20일 갑자일이 어떻겠습니까? 주유는 그동안 공명이 보여준 신묘한 능력들에 비추어 이 말도 거짓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모든 병이 낫기라도 한 것처럼 벌떡 일어나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약속한 11월 20일 갑자일이 되었습니다. 공명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남병산 위 칠성단을 세우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노숙에게 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바람을 불게 할 것입니다. 도독에게 가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바람이 부는 즉시 출정할 수 있도록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제를 올리고 있는 동안 누구도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서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놀라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모조리 목을 벨 것이다. 공명의 단호한 말에 병사들도 겁을 먹고 공명이 시키는 대로 자리를 지키며 사방을 감시했습니다. 공명은 엄숙한 표정으로 단 앞에 서서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한편 주유는 출병 준비를 마쳤습니다. 황계는 가짜 항복한다는 계획대로 배에 20척의 마른 장작과 풀, 유황, 화약 등을 가득 싣고 뱃머리에 청룡기를 꽂아두고 적진에 돌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감택과 감령은 이 사실이 조조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체중과 체화를 붙들어두고 매일 술을 마시며 두 사람이 조조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하였지요.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이 남동풍이 부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주유는 장마간을 왔다 갔다 하며 불지 않는 동남풍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삼경 무렵 갑자기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더니 강 위로 큰 바람이 불고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동남풍이다. 갑자기 이는 바람을 보고 많은 병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유는 놀랍고 기쁜 마음에 장막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정말로 동남풍이 부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공명은 사람인가 귀신인가? 아무래도 공명을 살려두었다가는 강동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것 같구나. 어쩔 수 없이 죽여야겠다. 주유는 부하 장수 정봉과 서성을 불러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명을 죽이라 몰래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정봉과 서성이 공명을 찾아 남병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공명은 거기 없었습니다. 주유가 자신을 해칠 것을 예상한 공명은 지난밤 조언을 시켜 빠른 배를 타고 하구로 와서 자신을 데려가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혹시 지난번 유비가 찾아왔을 때
이날 11월 20일에 조은에게 배를 준비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부탁한 게 기억이 나시나요? 이미 한참 전부터 동남풍이 불날을 알고 있었고 이날 주유가 자신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던 공명이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정봉과 서성이 강가까지 쫓아갔으나 공명을 태운 배는 이미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다음 편 예고. 이제 드디어 적벽대전의 시작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고 마지막 동남풍까지 불어옵니다. 강동의 주유구는 출정 준비를 마쳤고 이제 환계부터 시작하여 묶여있는 조조군에 불을 지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과연 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조조군에게 쫓기고 쫓긴 유비군은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적벽대전의 한가운데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